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부등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1차 부등식인데요. 일단 부등식 전반에 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등식이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 다루면서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등식 파트인데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과 추가 발생하는 부등식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등식이라는 단어는요, 일단 크게 두 가지 부등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조건 부등식이라는 놈들이 하고요. 조건 부등식.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배우게 되는 절대 부등식. 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차와 2차의 풀이 방법이 다소 약간 다른데요. 다른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1차 부등식을 배울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2차 부등식을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1차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부등식이 크게 조건 부등식이라는 놈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절대 부등식이라는 놈으로 나뉘게 되는데 요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인데 바로 이놈의 값 자체가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이 될 때 조건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부등식 같은 경우는요, 특수한 애들이 나오는 경우에요. 그래서 모든 실수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값만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가질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절대 부등식인데 예를 들어 보자면 얘가 뭐 2x-1 요놈이 크다, x 플러스 3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거는 x의 값에 따라 범위가 다르게 되죠. 즉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바로 4보다 클 때 만족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의 값이 4보다 큰 값에 한해서만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바로 조건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부등식 같은 경우는 주로 2차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x제곱에다가 2를 더했어요. 그러면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요 놈은요. 보세요. 자, 이거 방정식으로 풀면 x제곱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허근 나오는데 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부등식에는 절대 허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복소수에서 배웠죠? 복소수는 대소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방정식과 달리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자체들이 실수값으로만 활용이 됩니다.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실근도 나오고 허근도 나왔지만 부등식에서는 절대 허근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요 x제곱이라는 값 자체가 언제나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되죠. 왼쪽에 있는 값 있죠. 왼쪽에 있는 요 전체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다 2를 더했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0보다 이미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x는요, 바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x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x가 뭘 같은지 간에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나 0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2를 더하면 이 부등식을 언제나 만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런 부등식을 바로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래서 부등식은 크게 두 가지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조건 부등식을 다시 뭐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그 다음에 뭐 절대값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뭐 이런 것들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1차 부등식과 연립부등식, 그 다음에 절대값 부등식의 해법,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2차 부등식의 해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차 부등식의 해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x가 갖는 차수가 1차란 얘기예요. 먼저 이놈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부등식의 성질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방정식을 풀 때는 등식의 성질이 필요하듯이 부등식을 풀 때는 바로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등식의 성질. 자, 부등식의 성질은 뭐냐? 그럼 등식의 성질은 뭐예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호는 성립한다. 이것이 등식의 성질이라면 부등식의 성질의 차이점은 뭐가 있었죠? 바로
덧셈이랑 뺄셈은 등식의 성질과 거의 똑같은데요. 곱하거나 나눌 때 바로 성질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양수를 더하거나 곱할 때,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 다음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 부등호의 방향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죠? 어떤 내용이냐면, 애초에 A가 B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 볼 건데요. 이렇게 A에다가 C를 더하고 그 다음에 B에다가 C를 또 더했어요. 이 C는 양수이든지 음수이든지 상관없이 부등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역시 그 부등호의 방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허나 C가 양수이거나 음수일 때 달라지는 조건이 생기는데요. 바로 C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C가 음수일 때, 각각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요. AC, 그 다음에 BC, 요때는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죠. 그죠? 양수를 곱하거나 0을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 양수를 곱할 때죠.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특수한 경우에 해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 놈은 이렇게 됩니다. 양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죠. 이건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A를 C로 나누고 B를 C로 나누어도 역시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죠? 허나 C가 음수일 때는 아니죠. C가 음수일 때는 AC와 BC 사이에 부호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뿅 이렇게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음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바뀌게 되고요. 자,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A를 C로 나누고 B를 C로 나누어도 역시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푸는 것이 바로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1차 부등식. 그러면 1차 부등식의 해법을 한번 알아보죠. 선생님이 한 가지만 해볼게요. AX는 B가 1차 방정식이었죠. 그러면 AX보다 B가 크다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AX는 B보다 작다, B보다 작거나 같다, AX는 B보다 크다, 크거나 작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방정식은 A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가지고 따졌죠. 왜 그랬을까요? A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A가 결국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던 거예요. 하지만 부등식은 달라요. 부등식은 반드시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A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양수가 태어날 수가 있죠. 양수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0으로 태어날 수도 있죠. 이 세 가지로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방정식에서는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를 하나로 묶어서 A가 0이 아닐 때로 표기를 했지만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세 가지로 반드시 나눠서 해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먼저 양수일 때부터 생각을 하는데요. A가 양수란 얘기는 X 앞에 요 개수가 양수란 얘기예요. 그죠? 양수이기 때문에 A로 양변을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해는 어떻게 되냐면 X는 작다.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어서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음수니까 음수로 양변을 나누는 결과가 생기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X는 A분의 B보다 크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한 근이 발생을 할 텐데요. 바로 A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A가 0이면 좌변이 0 곱하기 X꼴이 돼요. 그죠? 요 놈이 B보다 작다가 되죠? 자, 그러면 이때 키는 누가 잡고 있느냐? 바로 B가 잡게 됩니다. 그래서 B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눠주셔야 돼요. B를 세 가지로 나누면 B가 0보다 클 때가 있고 B가 0일 때가 있겠고 B가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미 좌변은 얼마가 돼 있어요? 0이 돼 있죠. 그러니까 0보다 B가 크다는 얘기인데 B가 만약에 양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큰 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0보다 큰 수는 언제다 0보다 큰다. 요것은 B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아져 버립니다. 이때는 부정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 B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0보다 0이 크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식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불능이 됩니다. 불능.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은 음수. 여기 음수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역시 불능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렇게 이 1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하나 더.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어디가 달라질까요? 여기 등호가 생기고요. 여기 등호가 생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불능이 바로 뭘로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부정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요런 차이점이 생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이 1차 부등식의 해법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부등호가 바뀌는 놈들이 있어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수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양변의 음수를 곱하는 경우죠. 양변의 음수를 곱하는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놈이 그 역할을 하나 하게 되고요.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역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수. 그러니까 역수하게 되면은 바로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라는 놈과 3이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래 3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역수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1이라는 놈과 3분의 1이라는 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누가 더 큽니까? 2분의 1이 오히려 더 큰 수가 되죠. 그죠? 자, 위에 것도 얘 들어달라고요? 위에 것도 해볼게요. 2하고 3 누가 더 큽니까? 3이 더 크죠. 그죠? 자, 그런데 요 놈을 갖다 양변의 음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누가 더 큰데요? 마이너스 2가 더 커요. 그죠?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이너스, 두 번째가 역수일 때.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음수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음수의 절대값. 자, 이런 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음수의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큽니까?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이렇게 큰데요. 요 놈에다가 각각의 절대값을 씌워볼게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둘 다 음수인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2고 이게 3이죠.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음수의 절대값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도 바뀝니다. 음수의 제곱도 바뀌어요. 똑같이 해볼까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그런데 요 놈에다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에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요. 요 놈의 제곱하고 요 놈의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긴 4고 여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오른쪽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은 바로 A라는 식과 B라는 식이 있을 때 그들의 뭐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공통 범위.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공통 범위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놈의 해결책은 어디서 해결을 본다? 그렇지, 수직선에서 해결 본다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되도록이면 꼭 해결을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절대값 부등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절대값 부등식을 푸는 요령은요. 바로 절대값 방정식을 푸는 요령과 매우 흡사합니다. 단지 이제 등호로 다루어지는 것이 부등호로 다루어지는 것에 차이가 조금 생길 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문제를 바로 예로 들게요. 자, 절대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자, 요 놈이 3보다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게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푸는 방법 동일합니다. 0이 되는 값 0하고 1을 체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을 내려요. 이렇게 내리시고, 자, 부등식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항상 부등호가 나타나면 마지막에 등호의 유무를 판단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때와 요때의 값이 들어갈 때도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일단 1보다 크다면 둘 다 양수가 되니까 2x는 4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죠. 자, 선생님 암산으로 해본 거예요. 2x에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4가 되니까. 그럼 x는 2보다 크다가 되죠. 자,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게 있다라고 그랬죠. x가 2보다 큰데 이 값들이 도대체 이 범위 안에서 놀고 있는지 보라고 그랬죠. x는 1보다 큰 범위 안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다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0과 1 사이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라지면서 이게 음수가 돼버리니까 얘는 1로 바뀝니다. 1은 3보다 크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예 안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0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하면 둘 다 음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3보다 크다거든요. 그러면 2x가 1로 넘어오죠. 음수 안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몇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0보다 작은 범위 있는 거 맞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도 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것은 이때의 값과 이때의 값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1 들어가면 성립하나 봅시다. 1 들어가면요. 1하고 0을 더했어요. 그죠? 1하고 0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1하고 3. 1이 3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0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0하고 1이 나오게 되죠. 1은 3보다 크다가 똑같이 나오게 되죠.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요 놈하고 요 놈을 해로 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는 방법 동일해요.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칙연산. 부등식의 사칙연산 한 가지만 참고로 보도록 하죠. 자, 사칙연산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범위가 주어졌을 때. 자, 예를 들어서 x의 범위를 갖다가 선생님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래 보고요. y의 범위를 갖다가 2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바로 이 x와 y를 사칙연산을 해내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써보면요. 자, 더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최소하고 최소를 더한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값끼리 더해야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지. 더할 때는. 그래서 더할 때는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x 플러스 y의 범위는요.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더하고 큰 거는 큰 것끼리 이렇게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x 마이너스 y의 범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 놈이 가장 큰 값을 가지려면 요 놈은 크면 클수록 좋고 요 놈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요. 가장 큰 놈에서 가장 작은 놈을 빼면 가장 큰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놈이 되려면 가장 작고 가장 큰 놈이죠. 가장 작은 놈에서 가장 큰 놈을 뺐을 때 나오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요. 똑같아요. 자, 요 놈은 큰 놈과 큰 놈을 곱해야 큰 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큰 놈과 큰 놈 37에 21이 되겠고요. 작은 놈과 작은 놈 2가 되겠습니다. 자, 나눗셈은 역시 뺄셈과 계산 방법이 동일해요. x를 y로 나누는 것은요. 바로 가장 큰 놈을 가장 작은 놈으로 나누면 가장 큰 놈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큰 놈 3을 가장 작은 놈 2로 나누면 2분의 3. 가장 큰 놈이 나오는 거고요. 가장 작은 놈을 가장 큰 놈으로 나눠버리면 가장 작은 놈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번 내용 설명들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필수예제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5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1차 부등식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예, 기본적인 문제죠. 자, 2x 넘어갑니다. 물론 이게 넘어가서 음수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깜빡깜빡하죠. 가끔가다. 그래서 작은 걸 넘겨주는 게 편합니다. 3x는 작다가 되겠고요. 넘어가죠.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몇보다 작다?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로 나누면 돼요.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쓸 때는 되도록이면 크다. 요렇게 크다 작다 이렇게 x가 왼쪽에 오는 형태가 좋죠. 그래서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분모가 있는 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곱하면 되죠. 간혹가다 여기 안 곱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도 곱해주셔야 되죠. 6배 하게 되면요. 2는 4x-2가 되고요. 자, 6배니까 6일은 6이에요. 이거 꼭 적어줘야 되죠. 3배니까 3, 4, 12x에 여기 부호도 바꿔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겠고 3배 했으니까 3, 3은 9가 되겠죠. 자, 이걸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4x-12x-12x가 넘어가서 16x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 숫자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예요. 그럼 8 빼기 9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뀝니다. 양수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겠죠. 자, 요게 52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죠.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많아서요. 선생님이 속도가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유심히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자, x가 있는 놈이 요 놈하고 요 놈이죠. 그러니까 3x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a-3x로 바뀌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a-2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는 요게 미지수기 때문에 요게 태어날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a가 3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 a가 3일 때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겠죠. 자, 요 세 가지로 나눠서 해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a가 3보다 크다면 양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는 근은 어떻게 나오게 되죠?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a-3분의 여기는 2a-2.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바뀌고 a-3분의 2a-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세 번째는 a가 3일 때가 문제죠. 3이면은요 좌변은 0 곱하기 x꼴이 되거든요.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a가 3이면 3이 6, 마 2니까 4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뒤에 있는 x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0이 돼버리니까 0이 4보다 크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 놈은 바로 해가 없다죠. 그래서 불능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불능.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 보죠.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역시 1차 연립부등식이죠. 자, 첫 번째 식의 공통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기억부터 정리하면요. 자, 요 놈은 2x, 요 놈은 3x 되니까 우변에 x가 남아요. 이렇게.
선생님 암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여긴 마이너스 4죠? 여긴 플러스 3이에요.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7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정리해보죠. 2가 가고 2x고 여긴 8x입니다. 그죠? 그러면 2x, 8x니까 여기 6x죠. 그러니까 6x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6x가 오른쪽에 남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는 플러스 4입니다. 이번에 4가 1로 넘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양수 일부러 만든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연립할 때는요, 선생님이 수직선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이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첫 번째 식은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식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둘의 공통범위 적어주면 된다라고 그랬죠. 자, 공통범위는 어디가 되냐면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식은 부등식 A, B, C 꼴이에요. 자, 요놈의 형태는 요놈하고 요놈을 연립하는 것과 요놈하고 요놈을 연립하는 것 두 가지밖에 못 쓴다고 그랬어요. 요놈하고 요놈하고의 연립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이가 공간이 비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 정리하면 7x, 3x니까 넘어가면 4x가 되죠. 4x는 요게 넘어가면 10이니까 x는 3보다죠. 4, 30이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자,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3x가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x는 크다가 되겠고요. 자, 10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결국은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겁니다. 그죠? 자, 공통범위 찾아볼까요? 공통범위는요. 자,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2가 왼쪽에, 3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그랬어요.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둘의 공통범위 어디가 될까요? 바로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x는 만족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요런 범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부등식의 사칙연산 그랬습니다. 여기 짝대기 하나 보이는 거는요, 등호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할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x의 범위가 3, 그 다음에 8. y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2하고 5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얘네 둘을 더한 범위 구하랍니다. 더한 범위. 자, 더하게 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x 플러스 y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것은 바로 큰 놈은 큰 놈끼리, 작은 놈은 작은 놈끼리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는 13이겠고 여기는 5가 되겠네요. 이게 x 플러스 y의 범위가 되겠고요. 자, x 마이너스 y의 범위는요. x 3, 8 적고요. y 2, 5 적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빼는 겁니다. 자, 위에서 아래 거를 이렇게 뺐을 때 x 마이너스 y라는 범위가 생기게 되죠. 자, 요 등호의 유무는요. 등호잖아요. 요거 등호니까 등호된 거고요. 등호예요. 다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가 붙어요. 뺄 때는요, 등호 해서 등호가 된 거고요. 등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여기에 등호가 없다면 등호 있고 등호 없으면 등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등호라는 것은 둘 다 가지고 있을 때만 등호가 발생한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뺄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를 빼줘야 가장 작은 게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질 숫자는 3 빼기 5, 마이너스 2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가장 큰 최대값은요, 8에서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서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여긴 6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xy로 넘어가서 x의 범위가 3 이상이고 8 이하, 그 다음에 y의 범위가 2 이상이고 5 이하. 자, 이번에는 곱하는 거죠. 곱하는 거. 얘네 둘을 이번에는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xy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이 곱하는 범위는 바로 덧셈과 연산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곱해서 날라오는 거죠. 여기는 3이 6이 되겠고요. 여기는 8, 5, 4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x는 3 이상이고 8 이하. y는 2 이상이고 5 이하. 자, 이번에는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자, 나누게 되면 분자가 x, 분모가 y 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역시 나누는 거는 뺄셈의 연산과 똑같죠.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로 나눠버리면 가장 작은 수가 나오죠. 3 나누기 5가 되겠고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로 나눈 것이 이쪽 가장 큰 수가 되겠죠. 8 나누기 2니까 바로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5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56번 문제 봅시다. 자, 절대값 부등식에 관한 내용이죠. 자, 절대값 부등식은 선생님이 나눠서 해라 그랬죠? 자, 얘가 0 되는 값이 2분의 1입니다. 자, 2분의 1을 기준으로 선을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부등식은 요 놈일 때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면 양수니까 2x는 4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니까 x는 2보다 작다예요. 자,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는요, 2분의 1이 2의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 큰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x가 2분의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자, 왼쪽을 정리해보면요. 자, 왼쪽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보다 작을 때면 이게 음수가 돼버려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2가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러면 x는 몇보다 작다? 마이너스 2x니까 넘어가면, 요게 2x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x는 크다로 바뀌죠. x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요게 2x 넘어오면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2x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니까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죠. 자, 이제는 어디를 파악하셔야 되냐면 여기가 들어가는지 않는지. 만약에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분리를 해서 써줘야 되고요. 성립한다면 2분의 1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게 0 되거든요. 0보다 3은 크다. 자, 이건 언제나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정리를 해주면 바로 근이 되겠죠. 범위가. 그래서 2분의 1이 연결이 돼버리니까 바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절대값이 왼쪽하고 오른쪽의 형태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요, 요 놈하고 요 놈을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값 x-1이 바로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고요. 이쪽 건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 x-1이 5보다 작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범위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요, 바로 이 x-1이라는 것이 큰 놈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고 x-1이 작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뜻하죠. 그 다음에 이건 사이 범위가 됩니다. 2차를 푸는 것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x-1은 마이너스 5, 여긴 등호가 없어요. 마이너스 5보다 크고요. 5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범위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 거부터 찾아보면요. 위에 건 어떻게 되느냐.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x는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보다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아래 거는 어떻게 되냐면 x의 범위가 1을 각각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6보다 작다가 되죠. 자, 요놈의 공통범위는 바로 수직선에서 해결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으로 가보면 마이너스 4가 보이고요. 마이너스 2가 보이고 4가 보이고 6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위의 식에서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식에서는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공통범위가 어딥니까? 이 두 군데가 나타나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놈의 해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와 하나가 또 있죠.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 건데요. 역시 절대값이 두 개 보이는 형태죠. 자, 0 되는 값,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눠주셔야 됩니다. 나눠주시고, 자, 세 군데로 나눴습니다. 먼저 3보다 클 때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3보다 크다면 이거 양수죠. 이건 음수죠. 양수, 음수. 그대로 반대로입니다. 여긴 그대로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긴 반대로니까 x마 3. 자, 이놈이 6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자, 2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죠.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8이 됩니다. x는 4보다 크다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볼까요? x는 4보다 크다라는 건 3보다 크다라는 범위에 이미 있기 때문에 x는 4보다 크다가 성립하게 됩니다.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범위 보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 0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죠. 둘 다 양수예요. 둘 다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 사라지면서 4죠. 그러니까 4는 6보다 크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요게 음수가 되고요. 요건 양수가 됩니다. 음수 양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이 양수가 되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x죠? 자, 요 놈이 6보다 크다가 되고요.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플러스 2x가 되고 작다가 되겠죠. 자, 여기에는 지금 플러스 2인데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x는 결국은 작다. 마이너스 2보다가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공간. 맞지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이제는 요 숫자들 등호일 때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3일 때 보세요. 3일 때면 여기가 앞이 4고요. 3이면 0이니까 4가 6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요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보면 이거 0이고요. 요거는 4가 돼서 역시 4가 6보다 크다가 됩니다. 여기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와 그 다음에 x는 4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를 알고 푸는 부등식 그랬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지루하죠? 예, 물 한 컵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좀만 힘냅시다. 자, 요놈의 부등식의 해가 요놈일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한번 써보면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x 플러스 2a 마이너스 3b가 0보다 작다인데 요놈의 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x는 작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대요. 어라 이거 봐라. 일단 부등식의 해법상 요놈을 내비두고 나머지를 넘기게 되면 작다 꼴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바뀌게 돼요? 3b 마이너스 2a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요놈을 풀었더니 어떤 놈이 됐냐면 요런 놈이 됐어요. x가 왼쪽에 있어요. 정확히. 그죠? a 플러스 b로 양변을 나눌 건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a 플러스 b라는 요 x 앞에 있는 계수 있죠? 이것의 부호가 뭐란 뜻일까요? 바로 플러스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a 플러스 b가 양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a 플러스 b가 양수. 자, 그리고 실제의 값으로 등장하는 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은 바로 a 플러스 b로 양변을 나눈 거니까 a 플러스 b분의 3b 마이너스 2a에 해당하는 값은 변함없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왜? 이것이 플러스 2라는 이 부호는 부등호의 방향에만 영향을 준 거지 실제의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요 두 번째 식에 의해서 우리가 요거 분수식이죠. 대각선으로 곱한 건 서로 같습니다. 그죠? 그럼 a 플러스 b하고 1을 곱한 a 플러스 b는요. 누구랑 같냐면요. 자, 3배 하면서 마이너스 3배를 곱한 거죠. 그죠? 마이너스 3배를 하게 되면 6a 마이너스 9b와 같아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가 넘어가면 여기는 5a이고요. 그 다음에 9b가 넘어가면 10b가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a 대 b의 값을 정할 수가 있죠. a 대 b는 바로 몇 대 몇이 됩니까? 안 가진 거 가져야 되니까 2 대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a, b의 부호는 전부 다 양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a 대신에는 몇 k 집어넣을 수 있어요? 2k. b 대신에는 누구 집어넣을 수 있어요? k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a, b가 더해서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양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a, b는 모두 양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a-3bx 플러스 b-2a. 자, 요 놈이 0보다 크다를 풀어라 그랬어요. 자, 그럼 a, b 대신에 빨리 k로 바꾼 식을 정리해주면 되죠. a가 2k고요. 그 다음에 b는 k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결국은 2k에서 3k를 빼는 결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예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죠. b가 k고요. 그 다음에 a가 2k면 k에서 4k를 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k죠.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결국은 이거를 푸는 문제가 되겠죠. 일단 음수 좀 괴로우니까 바꿔버리면요. 요 놈은 kx, 그 다음에 플러스 3k죠. 플러스 3k는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k 뽑아낼 거예요. k를 뽑아내면요. 여기는 x 플러스 3이 되고요. 요 놈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근데 k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a, b가 양수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k 있죠? 요 k하고 요 k도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k가 양수란 얘기예요. 요 놈은 양수다. 그럼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요걸 풀어버리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요 놈이 정답이 되겠죠.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순서를 정확히 잘 따져서 해보면 실수만 없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복잡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다음 문제.
우리 필수예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5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봅시다. 자,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걸 현란한 기술에 의해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은 x가 요 놈이었죠. 여기에 2배를 하고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3을 더해서 역수를 취해라 이런 뜻이에요. 순서대로 가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정리된 결과는 일단 x죠. 그러면 일단 2x 2배를 해줘야 되겠죠. 2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이고요.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2x로 바꾸면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4고 여긴 2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여긴 4고 여기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거기에다 이제 3을 더하는 겁니다. 3을 더하면 앞에 더하든 뒤에 더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을 더하는 거죠. 3을 더하면 여기는 5가 되고요. 여기는 3을 더하면 7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놈의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죠? 3-2x분의 1이 역수인데요. 그러면 여기는 5분의 1이고요. 여기는 7분의 1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서 얘기했지만 역수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기 좋게 적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를 적어주는 게 보기가 좋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7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바로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문제의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수예제 문제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봤는데요.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시작하십시오. 자, 그러면 필수예제 확인 체크 문제 선생님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체크 165번부터 보도록 하죠. 165번 문제.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조금 속도가 빨라요. 본인이 이제 틀린 부분들 위주로 좀 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37에 21, 21배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는 3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2 크다. 37에 21, 7x 마이너스 6이 12, 6일은 6, 126이 되죠. 3x 작은 게 넘어가서 4x를 만들어주고요. 작다가 되겠죠? 요거 넘어가면 양수니까 126에서 42를 뺀 거예요. 그럼 84가 되나요? 84.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만족하는 x의 범위 나오죠. x는 작다. 4, 2, 8, 4, 1은 4. x는 21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몇 배? 그렇죠. 4배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은 2배니까 6x 플러스 2가 되죠? 자, 4배 했는데 여기 안 하면 안 되죠? 8x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좌변에 7x, 우변에 8x, 우변에 x가 하나 더 많아요. 자, 마이너스 하나 넣으면 플러스 4니까 6에서 1 뺀 거니까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는 몇보다 작다? 5보다 작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 어쩌고저쩌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답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봅시다. 일단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x 모아야 되죠? 그래서 a-1x가 되겠고 우변에는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해가 없으려면 일단 조건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값이 무조건 0 돼줘야 되죠. 그래야 특수한 부정이나 불능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1이에요. 이거 확인하세요. a가 1이죠. 그러면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2죠. 0은 2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정답은 a는 1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167번. 모든 실수 x. 자, 요 놈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정리해보죠. 자, 요 놈 이렇게 넘어가면요. a-1x, 그 다음에 여기는 a-3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 모든 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일단 0이 돼주는 수밖에 없죠. 부정이란 뜻이니까. 그죠? a는 얼마란 뜻이에요? a는 1이죠. 이거 확인해 봅시다, 또. a가 1이라고 하면요. 좌변은 얼마입니까? 0이죠. 우변은 얼마입니까? a가 1이면 마이너스 2죠. 0은 언제나 마이너스 2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a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68번 문제 보죠.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자, 연립부등식이에요. 자, A는 B는 C꼴입니다. 요렇게 하나 나눠서 풀어야죠. 요쪽 정리하면 X, X, 2 넘어가면 2X, 2X는 2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오른쪽 정리하면 X가 넘어오면 7X죠. 7X는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X는 7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통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공통범위는 요게 작고 요게 큰 거잖아요. 예, 바로 나오네요. x는 7분의 3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1 이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범위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데, 자, 위에 거는 5x, 3x, 5x, 3x가 넘어가면 2x, 2x는 여기 6이죠. 그러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아래 게 문제죠. 아래 거는 몇 배 해줘야 돼요? 6배 해줘야 됩니다. 6배.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여기 6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 2, 6, 2는 4가 되죠. 마이너스 6, 3, 18이니까 18x에 마이너스 18입니다.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6x, 18x, 여기 12x가 남겠고요. 크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5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15니까 15에서 4 빼면 11이 되겠죠. 그쵸? 자, x는 결국은 누구보다, 12분의 1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둘의 공통범위. 12분의 11이 더 왼쪽에 있으니까 x는 12분의 1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9번 문제 보도록 하지요. 169번. 자, A가 요렇고 B가 요럴 때 다음 식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 2A의 범위가 필요해요. 2A 바로 4보다 크고 10보다 작겠죠. 자, 3B의 범위도 필요합니다. 3B의 범위는요, 3, 4, 12, 3, 8에 24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더하랍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3B의 범위가 나오는데 등호 안 들어가죠, 이렇게. 등호 없고 없으니까. 자, 더할 때는 선생님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왼쪽에 쓰여지는 게 16이 쓰여지고요. 오른쪽에는 34가 쓰여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A의 범위 그랬어요. 3A의 범위는 3배 한 거니까 3, 2, 6, 3, 5, 1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B의 범위죠. 2B의 범위는 B의 2배, 2, 4, 8, 2, 8에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이렇게 빼랍니다. 자, 그러면 3A-2B의 범위가 나오게 되죠. 역시 등호 안 들어가죠. 자, 뺄셈일 때는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지그재그죠. 여기서 요거 뺀 거 여기, 여기서 요거 뺀 거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6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왜 이렇게 부러지지?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 자, 15에서 8 빼면 여기는 7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2분의 A-1 그랬어요. 먼저 A-1의 범위가 필요하죠. A-1의 범위는 1씩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1, 여기는 4 이렇게 되겠고요. B-2의 범위 보세요. B-2는 2를 뺀 거예요. 2,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요거는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나누는 건 뺄셈과 마찬가지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A-1을 B-2로 나눈 범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누면 큰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나누면 작은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왼쪽에 누가 쓰여져요? 1을 6으로 나눈 거니까 6분의 1이 쓰여지고요. 자, 오른쪽엔 누가 쓰여집니까? 바로 4를 2로 나눈 거니까 2가 쓰여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170번. 자, 이 둘의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게 뭐예요? 교집합이라는 거? 공통범위죠? 공통범위를 구하여라. 왜? 부등식이잖아. 그런데 이게 집합이니까 표현 자체는 뭘로 해줘야 돼요? 집합으로 해줘야 되겠죠? 집합의 표현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A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요. 몇 배 해줘야 되겠어요? 6배 해줘야 되겠죠? 6배. 그러면 3x 마이너스 9 플러스 2x 플러스 8 마이너스 6x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5x, 6x니까 마이너스 x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x가 되니까 x는 크다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9 플러스 8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식은 a는 b는 식골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풀어줘야 되죠. 요 놈하고 요 놈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2x, 3x니까 이쪽에서는 x가 크다. 마이너스 3보다가 나오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x가 넘어가면 2x거든요. 2x는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둘의 공통범위가 바로 잡히죠. 누굽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잡힙니다. 이 둘의 공통범위를 찾아달라는 뜻이 되겠죠. 자, 수직선으로 가서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둘의 공통범위는 어디냐? 바로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번.
왠지 절대값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봅시다. 그렇죠. 절대값 보이죠? 자, 첫 번째 절대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이 요 놈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 0대에게 하는 값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양수가 돼버려서 결국은 2x가 되죠? 2x는 마이너스 4보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결국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죠? 얼라리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공통범위가 생기질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이 생기질 않네요. 그죠? 아예 생기질 않고요. 자,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보면 이게 음수예요. 그러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크다. 3x 플러스 5보다. 이렇게 되죠. 요게 넘어가면 4x고 요게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붙겠죠. 이렇게. 작다. 여기는 x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건 들어갑니다. x는 작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자, 문제는 이게 등호를 갖느냐 안 갖느냐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요. 여긴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마 3 플러스 5니까 플러스 2입니다. 0이 2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등호 안 들어갑니다. 이 자체가 그냥 정답인 거죠. 또 부러져. 자, 요놈 자체가 그냥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이놈도 두 개로 나눠서 풀어줘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2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둘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죠. 범위는 세 개의 범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자, 일단 2보다 클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요거 양수고 요거 음수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이거 음수라고 그랬어요.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x가 이렇게 사라져버립니다. 1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0이죠. 0보다 마이너스 2가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0 생각해보면 요거 양수고 양수죠. 둘 다 양수예요. 그러면 양수면은 마이너스 x가 넘어가겠죠? 그럼 플러스 x가 돼서 2x가 되고요. 1, 1은 사라지고 2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x는 1보다 작다죠. 자, 그런데 요 사이 범위에서 놀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요 사이에선 요 범위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요거 음수고요. 요건 양수입니다. 음수 양수예요. 음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1,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 생각하면 양수죠. 얘는 그대로 나옵니다. 2마 x가 되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x가 사라지면서 3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죠. 이거 언제나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는 모두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돼요. 이제는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확인하면 되죠. 이게 마이너스 1일 때인데요. 마이너스 1일 때를 집어넣으면 좌변이 0이고요. 마이너스 1이면 4예요. 0보다 4가 크다. 성립하죠? 요거 성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연결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요놈의 해의 범위는 x는 1보다 작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절대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예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이 실제 거리가 1과 2 사이란 얘기는요. 5-3분의 4x의 범위라는 놈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5-3분의 4x라는 놈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음수 방향에서도 있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수니까 여기다 적어주셔야 돼요. 요것과 요거를 분리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왼쪽부터 정리하게 되면요. 일단 5를 빼줘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4x 5를 빼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는 5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수를 싹 다 없애면서 3배를 해서 4분의 3배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x 이렇게 되겠고요. 부등호의 방향은 뭐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고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4분의 3을 4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이면은 플러스로 바뀌면서 4분의 9가 되죠? 4분의 9가 이쪽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4분의 3이면은 4분의 여기 12가 들어오는 거죠? 4분의 3이죠? 4분의 3이면 그냥 3 들어오네요. 그죠? 3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왼쪽 범위는 이렇게 되겠고요. 오른쪽 정리하면요. 역시 5를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x는요. 5를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7, 5를 빼면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역시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하게 되면 x의 범위는 요거 곱한 게 1로 오죠.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면 4분의
4분의 36, 18이 되거든요. 4분의, 그러면 2분의 9가 되겠네요. 2분의 9.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이쪽은 4분의 3대를 하게 되면 4분의 73, 21이 되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보십시다. 자, 첫 번째 문제. ax 플러스 b는 0의 해가 이렇게 됐답니다. 어라 이거 봐라. 부등호가 x의 왼쪽에 이렇게 있을 때 크다였는데 작다로 바뀌었네. a가 음수란 뜻이구나. x의 개수가 음수란 뜻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풀어보자. ax는 마이너스 b란 말이죠. ax는 이렇게 마이너스 b란 말이야. 그러면 x는 크다가 되겠고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부등호의 방향이 a가 음수라서 이게 바뀌었나 봐. 근데 이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란 뜻이냐면 마이너스 2란 뜻이거든요. 아, 그러면 a분의 b라는 것은 결국은 2란 얘기가 되겠구나. 이렇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2a와 b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2a와 b가 같다는 얘기는요. a가 음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b도 음수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b도 음수인 거 알겠다. 그죠? 자, 이제는 아까 치면은 선생님이 처음에는 a 대 b를 갖다 1대 2로 놔두고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냥 b 대신에 2a로 바꾸는 문제예요. 이번에는 그냥 b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미지수 줄이기 위해서 b 대신에 2a로 바꿔버리면 요 밑에 식이 어떻게 됩니까? 3a가 되죠. 3a 3a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대신에 2a가 들어간다고 그랬어. 2a 들어가면 10a로 바뀌죠. 이렇게 10a는 0보다 작다예요. 그죠? 자, 요거를 정리해 보면요. a를 빼내게 되면 요놈이 어떻게 바뀌느냐. a를 빼내면 3x-10이 0보다 작다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이 a를 버려야 되죠. 그죠? 이 a를 버린다는 건 a가 음수기 때문에 버리면서 뭐가 바뀝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결국은 요놈을 풀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x는 3분의 1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 요놈의 해가 요놈이다 그랬어요. 그쵸? 자, 일단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a 플러스 2b는 음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놈이 넘어갈 거니까 b마 a를 x의 개수 a 플러스 2b로 나눈 것이 누구다? 여기 있는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정리된 결과는요. b-a가 얘네 둘이 곱한 a 플러스 2b와 같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뭐냐. 2a가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b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a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b를 갖다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빨리 집어넣으면요. a, b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b 대신에 마이너스 2a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a가 되죠. 요놈이 0보다 작다거든요. 자, 이것은 3a가 0보다 크다임을 뜻하죠. 그러니까 a는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양수란 얘기거든요. 양수랑 음수 곱하면 b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b의 부호는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결국은 요놈과 요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건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은 식을 쓰면 되겠죠. b 대신에 마이너스 2a 집어넣으면 플러스 2a 플러스 3a가 되죠. 그래서 3ax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들어가면 플러스 2a 플러스 2a 플러스 4a가 됩니다. 요놈이 0보다 크다를 풀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a가 양수니까요. 사실은 이거 그냥 지워버려도 돼요. 이렇게 지워버려도 됩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영향을 안 받죠. 자, 그러면 x의 범위 나오죠. x의 범위는 크다.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오늘 1차 부등식의 파트에 대해서 전부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크게 어려움 안 느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을게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바로 2차 부등식 푸는 요령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예습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